중국이 20조 원이나 쏟아부은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전면적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이 반도체 작업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중국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28일 중국 업계에 따르면 우한시 둥시후구 정부는 최근 공개한 관내 경제 투자 현황 보고서에서 우한웅신반도 체제조 프로젝트의 대규모 자금 부족 문제가 존재한다. 언제든 자금이 끊어져 프로젝트가 멈출 위험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는 해당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현지 정부의 이런 고백이 사실상 HSMC가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져든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7나노미터 이하 최첨단 미세 공정이 적용된 시스템 반도체를 제작을 목표로 한 HSMC는 지난 2017년 우한에서 설립됐다. 우한시 중대 프로젝트로 지정된 이 회사에 투자된 자금은 1,280억 위안에 달했다. HSMC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최고 기술자이던 장상일을 영입해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업체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7나노미터급 공정에 쓰이는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도입해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금난 끝에 이 장비도 지금은 현지의 한 은행에 압류된 상태다. 당국이 주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처럼 좌초 위기에 처한 것은 중국의 반도체 작업이 대규모 자금 투입만으로 쉽게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작업 능력 부족이라는 최대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 중인 상황이어서 중국의 아픔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중국 기술 전문 매체 과이 커지는 우리 반도체 업계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HSMC의 위기 소식을 전하면서 수십 년 전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그 시대 과학자들은 주판에 의지해서 원자폭탄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 작은 반도체를 진정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한탄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우한시 정부의 중점 프로젝트인 HSMC가 문제를 만난 것은 중국이 힘을 다해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켜 2025년 자금률을 70%로 끌어올리고자 함에도 전체적인 산업 발전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항공, 우주 등 많은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지만 반도체 분야에서는 크게 뒤처져 있다. 중국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중앙 처리 장치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부터 디램과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반도체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기업인 화웨이가 반도체 수급망을 와해하려는 미국의 제재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현주소를 극명히 보여줬다. 이에 중국 정부는 국가 주도로 반도체 산업을 빠르게 키우는데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자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자금률을 최소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SMIC 등 여러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올해 들어 약 1,440억 위안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청난 돈 투자에도 돈만으론 굴기 쉽지 않아. 작년 연간 총조달액의 2.2배 수준이다. 중국 신규 반도체 기업들의 엄청난 돈을 댄 곳은 중국 정부 계열의 펀드와 작년에 문을 연 주식시장이다. 7일 니혼게이제이 신문은 테크놀로지 패권 전쟁을 벌이는 중국이 미국에 대항해 자국 산업의 생존을 걸고 반도체 자금률 높이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총조달 금액은 일본 니혼게이제이 신문이 올해 5일까지 공개된 중국 반도체 기업의 자금 조달액을 집계한 수치다. 전 세계의 전자제품 제조 공장인 중국은 반도체 최대 소비국이지만
자급률은 10% 중반에 그친다. 자칫 반도체 수급이 틀어지면 스마트폰이나 오지통신 장비와 같은 주요 테크놀로지에서 굴게 하려는 중국의 전략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대만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길을 봉쇄하는 규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 6개월간 자국 반도체에 22조 원, 작년 연간 금액의 2.2배. 중국 정부는 2014년 이후 매년 6조에서 12조 원 정도씩 계속 반도체 기업에 자금을 투자했다. 직간접 참여한 것이다. 예컨대 중국은 2014년 정부가 참여하는 반도체 전용 펀드 국가반도체 산업투자기금을 설립, 2019년까지 1,400억 원을 투자했다. 2019년 가을쯤 2차 펀드를 신설, 2020년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중앙정부 이외에도 상해시와 베이징시 정부도 자체 펀드를 설립, 반도체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반도체 위탁 제조업체인 SMIC다. 2020년 조달 금액만 10조 원 이상이다. SMIC는 중국판 나스닥엔 거창반에 상장, 최대 500억 위안 정도를 조달하고 지방정부 펀드 등에서 2,400억 위안의 투자를 받는다. 세계 1위 대만 TSMC와 2위 삼성전자의 자리를 노리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내세운 테크놀로지 굴기 전략인 중국제조 2025는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릴 목표를 내걸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는 중국 자급률이 2024년에도 여전히 20%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겉으로만 보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양적으로는 진격을 거듭하고 있다. 돈만으로는 굴기 쉽지 않아. 국가별 반도체 생산 능력에선 중국은 세계 4위로 앞선 한국, 대만, 일본을 뒤쫓고 있다. 2020년엔 3위, 2022년엔 2위로 부상할 것으로 IC인사이츠 측은 전망했다. 미국을 앞선 것이다. 현재 중국 반도체 산업 가운데 세계과 질적 경쟁이 가능한 곳은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 정도다. 질적인 면에선 다르다. 하이실리콘은 스마트폰이나 서버에 들어가는 연산 처리 장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단, 이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연산 칩을 대신 생산하는 곳은 대만 TSMC다. 현재 대만 TSMC는 미국 정부의 규제안에 따라 중국 수출을 멈춘 상황이고, 이를 대처할 곳은 기술 수준만 보면 한국 삼성전자나 미국 인텔밖에 없다. 삼성과 인텔이 중국 내 일부 파운드리 공장을 보유하곤 있지만 모두 최첨단 제품과는 거리가 멀다. 반도체는 회로 선폭을 좁게 하는 게 기술의 척도인데 TSMC는 5나노미터의 제품을 생산하는 반면 기술 격차는 4에서 5년 정도다. 중국 기업인 SMIC는 14나노 정도다. 중국으로선 자국 SMIC의 육성이 시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 설비를 갖추려고 해도 미국, 유럽, 일본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중국 수출을 거리고 있다. 예컨대 반도체 원판에 회로를 그리는 핵심 장비인 EV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밖에 생산하지 않는데 네덜란드 정부는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